오늘은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성공이 보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반은 성공했습니다. 애터미를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터미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시스템을 만난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 또 안에 시스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어, 생각을 해봐야 될게요. 시스템이라는 건요, 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시스템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보통 이거는 뭐 고객이나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일할 때 누가 이런 질문을 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죠. 시스템은, 우리 사업에서 말하는 시스템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사업, 이 작동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 있어서 회사가 갖춰놓은 시스템만 있어가지고는 다 안 돌아가죠. 구동이 잘 안 되죠. 제가 식당을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식당에 요리사만 있어가지고 큰 식당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죠? 홀서빙도 있어야 되고, 뭐 주차 요원도 계셔야 되고, 큰 식당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만 만들고, 뭐 혹은 파트너만 생긴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쪽에 남미 국가 있죠. 남미 국가,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저기 뭐 칠레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렇게 스페인 쪽에서 이렇게 해서 건너가서 음, 약간 사회주의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남미가 어, 자원도 많고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약이 반치고, 그죠? 비리, 부패가 심해서 경제가 점점 망해가고 있잖아요. 또 그 반면에 북미 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만 되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는 달콤한 거는 이렇게 어, 나눠주자 이렇게 하는 게 달콤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조금 우리가 어, 그거보다는 조금 덜 달콤한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근데 열심히 살아야만 되는 기본 조건을 갖춘 시스템을 미국에서 이렇게 잘 도입을 했고요. 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서 일본과 미국의 영향으로 처음에 헌법도 만들어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졌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시스템, 음, 본사에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번에 뭐 이제 고세일즈 그거 또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우리 저기 기초교육과정이랑 어, 좀 비슷한 면도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석세스 아카데미죠. 가장 중심이 되는 시스템. 음.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그리고 지역에서 하는 부업가 세미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미나를 우리가 이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용도에 맞게. 그래서 의식을 해야 돼요. 그 달력을 머릿속에 넣고, 그 세미나 일정을 머릿속에 넣고, 거기에 초대하는 것을 메인 포커스로 맞춰놓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 석세스 아카데미에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데려갈 것인가, 이번 이번 석세스 아카데미 때 반드시 누구를 데려가겠다 하는 목표를 세운 상태에서 일을 해야지 목표가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잃은 채로 일을 하는 것은 큰 방향을 잃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일단은 많아야 일이 되겠지만 이 부분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소비자가 많은 것도 일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되는 사람은 데려가고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안 데려가고 그냥 거기에 의식을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엔 데려갈 수 있게 됐네 하고 데려가고 그리고 여기서 위안을 받아요. 안 데리고 갔지만 내 스스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말이 맞기 때문에 이 말을 위로 삼아서 혼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혼자 가는 거 석세스 아카데미를 10%, 20% 정도밖에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정도의 용도로만 석세스 아카데미를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가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누군가가 있단 말이죠. 내가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상당히 잘 안 될 것 같은 이런 준비가 안 된 느낌이 들어요. 그거 시간을 많이 내야 되죠. 그죠? 시간을 할애해서 또 비용도 들어요. 교통비, 이제 본인 밥값이 이렇게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 비용이라는 것은 자체는 없지만 그런 시간적인 부분, 경비라든 부분 이런 데 있어서 안 가려고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가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계속해서 기다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궁금함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애터미가 정말 괜찮은 거 맞나? 정말 연금성을 가져다 줄까? 이런 기대감이 생겼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석세스 아카데미를 데려가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가자 해가지고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기대감, 궁금증 그것을 심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가장 큰 목표, 거기에 따른 목표 관리가 이루어져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석세스 아카데미를 데려갈 수 있게 되더라. 이거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내 고객들이 세월이 흘러서 석세스 아카데미 1명, 2명씩 오게 되더라. 이게 아니고요. 정해진 사람을 데려가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분을 데려가기 위한 조건들을 차곡차곡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가령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제품에 대한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거나 그분이 수당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생겨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생긴다거나 혹은 그 수당이 또 연금이 되거나 그리고 부업으로도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나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좋아하게끔 만들도록 노력을 하는 건 우리가 다 하죠. 거기다가 수당이 자연스럽게 발생되게 합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위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은 그분이 쓰지도 않고 혹은 쓰긴 조금 쓰지만 회원가입을 안 했거나 혹은 회원가입할 만한 사람을 소개를 안 시켜줬는데도 그냥 뭐 남편을 가입해서 부모님을 가입해서 그냥 수당이 얼렁뚱땅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이 인위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자연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분이 실제로 쓰고 그분이 정말로 누군가를 소개시켜줘서
그 소개시켜준 분이 조금이라도 썼을 때, 그럴 때 광고비 조건으로 수당이 들어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러려고 하면 3개월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수당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 그 기회를 얻어서 차츰차츰 석세스 아카데미로 초대하는 거예요. 사업은 비전을 모르는데 이 사업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러자라고 대답이 안 나오죠. 절대로. 알아보고 비전을 느꼈을 때 그런 대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 수당 좀 들어갔다고 해서 석세스 아카데미 가자고 해보면 뭐 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 시간이며 경비며 이런 것들 생각하면 그 수당 한 개 정도 들어온 거 가지고는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 석세스 아카데미란 최종 목표를 두고요. 초대라는 최종 목표를 두고 그 중간에 조금 더 작은 초대에 임해서 작은 초대를 조금씩 성공해서 비전을 쌓아가서 비전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요.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초대할 수 있는 비전이 쌓여요. 그래서 가장 최종 목표인 석세스 아카데미를 머릿속에 넣고 일을 하느냐, 넣지 않고 일을 하느냐 차이가 엄청 큰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이 석세스 아카데미 초대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이해를 못한 상태로 나는 그 시스템을 중요시 여기고 있어라고 착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 혼자 가고 있는 시간이 지속될수록 그것은 석세스 아카데미에 대한 그 중요성, 핵심적인 용도를 잃은 채로 일을 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그러면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드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간절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하는 것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속마음을 깊게 들여다보면요. 잘 들여다보면 내가 석세스 아카데미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했나? 잘 생각해보면 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나 박하는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요.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 사업의 핵심이었고 맥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들 고객 관리며 뭐 수당을 넣어주는 거며 소개를 받거나 뭐 잠깐 얼굴을 보거나 모든 행동들이 그 종착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석세스 아카데미에 종착지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석세스 아카데미에 핵심을 두고 일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많이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이 거기에 초대를 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일을 합니다. 근데 내가 거기 가서 크게 깨달은 점이 없다. 혹은 지루했다. 혹은 엉덩이가 아팠다. 물론 엉덩이도 아프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찰나에 비전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어떤 말이 나에게 비전이 될지 모르지만 저도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를 갔을 때 그 마지막 균형 잡힌 3시간 전까지 시간이 굉장히 지루했고요. 아, 이제 다시 여기 안 와도 되겠구나라는 단정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균형 잡힌 3시간에서 저 같은 경우는 크게 깨달았어요. 또 어떤 분은 승급식에서 크게 깨달은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뭔가 크게 깨달음이 있고 깨졌을 때, 패러다임이 깨졌을 때 거기서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계속 데리고 앉히는 핵심을 둡니다. 자, 이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시스템 너무 좋고 이것을 활용해야지만 애터미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애터미만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시스템 어디에서도 회사가 주관하지 않고 사업자끼리 그 큰 그룹끼리 주관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거기에는
큰 성공자들이 회비를 거두고 회원들이 각자 5,000원, 만원, 15,000원씩 회비를 거둬서 만드는 그 세미나, 외부 강사도 초대하고 막 그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본사가 운영하는 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안 쓰면, 물론 참석은 하고 있지만 초대를 안 하고 있다면 안 쓰는 거예요. 나의 사업에 있어서 생명 유지만 하고 있다면 사실은 석세스 아카데미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초대를 해야죠. 그리고 초대를 할 때 그분이 와서 앉아있다고 듣는 게 아니고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옆에서 잘 마련해줘야 돼요. 뭐 수지침을 들고 와서 졸 때 막 허벅지를 찔러버리든지요. 뭐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뭐 입에 비타민C를 넣어주든지 뭐 휴대폰을 압수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잘 듣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가 있죠. 자, 원데이 세미나는 석세스 아카데미보다 작은 시스템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원데이 세미나가 이 석세스 아카데미보다는 조금 어, 비전을 주는 게 조금 약하잖아요. 뭐 승급식이 없거나 뭐 그죠? 회장님의 경제핀상 강의가 없거나 뭐 그렇지만 그 실체를 보여주기엔 좋아요. 그래서 어, 원데이 세미나도 초대를 하거나 혹은 데리고 가는 쪽으로 아니면 두 번째 초대 한번 석세스 아카데미 초대했다면 그 사이에 원데이 세미나도 한번 같이 가보는 그런 어, 용도로 쓰면 좋겠고요. 원데이 세미나도 역시요. 초대가 80%가 주가 됩니다. 초대를 해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해서 쓰면 좋고요. 자, 부업가 세미나 마찬가지로 부업자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갈 부업자가 없으면 안 가면 돼요.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일하는 게 나아요. 저는 원데이 세미나도 모시고 갈 분이 없으면 좀 일하는 편이 나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죠? 내가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 아직도 나의 사업을 지금 뭐 이걸 할지 말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들어야 된다. 조금 곤란하죠. 어차피 할 거면은 처음에 확정을 짓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하는 중에 나 좀 흔들려. 충전 받을래 이러면서 원데이 세미나를 듣는다. 이게 사실 사업자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계속 말하죠. 왜냐? 정말 그것을 생명 유지 삼아서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꼭 원데이 세미나가 아니더라도요. 생명 유지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원데이 세미나에 초대하는 것에 어, 이 시스템의 용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의 기초 사업 설명회 여기에 초대하는 것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기초 사업 설명은 신규 사업자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을 강사님께 약간의 소개를 미리 사전에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기초 사업 설명, 센터에서 하는 강의에 있어서 상당히 큰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와닿을 수 있을 만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강의 중에서 20%만 바뀌어도 크게 바뀌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이런 신규분이 오늘 오실 텐데요 라고 하면서 기존 강사분께 뭐 카톡이라도 짧게 한 글자 넣어주면 강사가 거기에 맞춰서 센스 있게 강의를 맞춤형으로 조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센터의 기초 사업 설명을 회를 그렇게 이용하시면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석세스 아카데미나 원데이 세미나나 기초 사업 설명에서요. 파트너가 생기면 데려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데려갈 파트너를
데려가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일하기 때문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파트너가 없어도 앉아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나 혼자 앉아 있는 그 순간을 약간 원통함을 느끼면서 강의를 들어야 돼요. 원통함. 그게 뭐냐면요. 파트너가 없어도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데 앉아 있단 말이죠. 파트너가 같이 와야 의미가 있는데 파트너가 없이 앉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데리고 와야겠다는 이를 바득바득 갈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원통함이란 표현이. 그런데 거기에 만족을 하면 안 돼요. 파트너가 없어도 나는 앉아 있다.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데려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데려가야겠다라는 것은 데려갈 사람이 앞으로 안 생긴다는 말이죠.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에 의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야 돼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파트너가 없어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앉아 있을 때 다음 기회에 꼭 데려오겠다는 각오를 하라는 거죠. 앉아 있다가 강의가 너무 좋으면 속상함을 느껴보셨나요? 강의가 너무 좋으면 화가 나요. 데리고 오고 싶었던 사람이 안 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들었더라면 비전을 봤을 텐데라는 그 되게 속상함. 강의가 좋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서 다음에 꼭 데리고 와야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리고 스폰서 미팅. 이게 실질적으로 석세스 아카데미를 이끌어주는 중간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스폰서 미팅. 이 스폰서 미팅은 내가 친분이 있고요. 제품도 좀 좋아하고요. 추가로 수당을 한 번쯤 받아봤을 시점이면 더욱 좋겠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고객 관리를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수준의 관계여야지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같이 고객 관리하러 가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소개시켜 줄 만한 뭔가 관계도 안 되면서 데리고 가는 것은 그것은 스폰서 미팅이 아니고요. 같이 고객 관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고객 관리 뭐 한 번쯤 같이 갈 수 있지만 고객 관리란 거는 내가 얼마만큼 자주 방문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방문만 많이 해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어,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혹은 얼마만큼 그분의 마음을 사고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친구에게 다른 친구에게 소개를 시켜줄 때 내가 이 친구를 소개해줬더니 너 뭔데 날 소개시켜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친구가 아닌데 지금 소개를 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랑 친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소개시켜 줄게 했을 때 서로 만나서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죠. 그것을 저는 신뢰를 쌓고 애터미 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재구매를 하는 사람 중에서 스폰서를 소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스폰서가 제품이 좋다는 거를 가정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품이 좋다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제품은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애터미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다른 사업에 있어서요. 제품이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두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저를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요. 뭐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 이 치킨집이 다른 치킨집보다 특별히 맛있어서 이거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돈을 들여서 프랜차이즈 오픈을 한단 말이죠. 아, 이거 장사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품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업성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제품을 안 쓰고 있는 분 중에서도요, 소개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된다면 충분히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스폰서가 제품이 좋게끔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관계냐, 이겁니다. 그러면 소개시켜 줄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스폰서와의 미팅을 가지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열쇠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최종 목표는 뭐라고요? 스폰서 미팅의 최종 목표는 석세스 아카데미다.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스스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스폰서 미팅을 통해서 비전을 심고, 또 스폰서가 그러면 석세스 아카데미로 바로 초대하기 좀 어렵다면 상황을 파악을 해가면서 중간에 강의를 한 편 보게 하거나 다음에 한 번 더 미팅을 가지거나 해서 기초교육 과정을 조금씩 차근차근 하면서 애터미가 정말 괜찮은 것이라는 것이 비전이 들어갔을 때, 그럼 회사에서 세미나를 한다는데 거기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 경비도 스스로 내고요. 시간을 냅니다.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는요, 뭐 연차를 내거나 혹은 가게 문을 닫고 석세스 아카데미에 온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휴무나 연차,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기회비용을 지불하기 정말 어려운 시간이란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대하려면 중간에 이런 초대를 통해서 비전이 상당히 채워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 미팅을 하는 목적이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것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는 경우에는요, 스폰서 미팅을 딱 하고 나면요, 그 갈피를 잃어요. 저 사업을 시켜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죠. 스폰서 미팅 잘 됐다고 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아직 사업을 할 때가 아니에요. 갓난 애기예요. 갓난 애기 못 걷잖아요. 그 걸으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걸을 수 있게 됐다. 돌이 지났다. 그래서 아장아장 걸어요. 혼자 길거리 내놓을 수가 없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미팅이 잘 됐거나 강의를 몇 번 봤다고 하고 기초교육 과정을 몇 번 들었다고 해서 필드로 나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애터미 제품을 알리고 이렇게 놔두는 것은 마치 3, 4살짜리 어린이를 혼자 슈퍼마켓 갔다 오라고 하는 거랑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반드시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을 만드는 그것이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혼자 슈퍼마켓 갔다 오는 정도가 되려면 뭐 최소 8살, 9살 정도는 돼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만드는 게 기초교육과정.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갖는 사람이 이제 애터미 입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보통 사업을 한다고 하면요, 작은 가게를 만든다고 해도요, 사업 설명회를 정말 진지한 태도로 열심히 듣습니다. 돈이 한 번에 드니까요. 그죠? 그런데 애터미 정말 빅 비즈니스잖아요. 그런 뭐 5천만 원, 1억, 2억짜리 사업이랑은요, 규모가 다른 빅 비즈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초적으로 알아봐야 사업자로서의 충분히 최소한의 알아봤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보는 것이. 물론 석세스 아카데미는 가장 큰 틀이고 기초교육 과정을 통해서 또 기본적인 이 VOD 강의들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기초 상식을 배웠을 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의 이제 그 나이로 따지면 8살에서 9살 정도가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그, 그 가성비가 좋은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또 방법이 유튜브 강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튜브 강의도 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줌 미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되는 게요. 요것도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팁이거든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같이 들어야 돼요. 신규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거나 혹은 유튜브에 있는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요. 신규가 각자 집에서 따로 듣는 것은 얼마나 그 순간이 귀한 시간인데 그것을 굉장히 값싸게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깝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 이제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리는 게 중요해요. 안 들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규는 같이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VOD 같은 경우도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경우가 아닌 이상은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같이 듣는 것을요, 꼭 함께 들어야 돼요. 함께.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석세스 아카데미가 최종 목표, 종착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같이 앉아서 들을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한 결과 저는 노트북을 들고 가서 쉬는 날이나 혹은 가게 문을 닫았을 때나 회사를 퇴근했을 때 시간을 맞춰서 같이 듣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카페 가서 들으려면 이어폰이 필요하고요. 그분의 집에 가서 들으려고 하면 노트북만 있어도 되고요. 스마트폰을 활용하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려면 스마트폰을 최소한 거치시킬 거치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방해 금지 모드나 그런 걸 통해서 전화가 오거나 메시지가 오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을 이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귀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첫 번째 강의를 들려주는 그 순간은 참 귀한 시간이에요. 그때 많은 것이 와닿았다면 그분은 나와 똑같이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일하는 사람으로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 훌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의 들을 때 막 졸고 그랬다면 잘 와닿는 게 없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그때 들었을 때 별로 안 와닿던데 하고 이 방법을 안 쓴단 말이죠. 얼마나 큰 갈림길에서 갈라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함께 보는 것, 이 방법을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너무 큰 차이. 마치 대구에서 서울로 갈 때 누구는 KTX를 타고 누구는 자전거를 타고 누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정도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다면 엄청난 낭비와 손해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시스템보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 이렇게 해야만 석세스 아카데미를 데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석세스 아카데미를 데려갔다고 해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기초 상식을 익히는 것을 안 하면 사업을 못 해요. 석세스 아카데미에서는 가르쳐 주는 게 상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느낌, 비전 제시를 하는 곳이지 기초 상식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앉아서 보는 겁니다. 같이. 자, 그리고 기초 교육 과정은요. 기초 교육 과정은 우리가 이 줌 미팅에 초대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때 기초 교육 과정은 평소에 사업자분만 앉혀놨을 때랑 다를 거예요. 그래서 기초 교육 과정을 참석할 때 옆에 딱 앉혀두시고요. 어떤 분을 초대한다고 말씀드리면 이 시간을 다르게 쓸 겁니다.
그래서 초대를 하시면 돼요. 이 시간에도. 자, 그리고 자,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요런 교육 시스템, 초대 이런 것도 중요한 시스템이고요. 팀 관리에 있어서도요. 한 가지 평소에 말씀을 이제 안 들었던 것 같은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팀 관리는 우리 지금 이 미팅은 우리 정연숙 팀장님 산하로 지금 팀 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연숙 팀장님 산하로 하다가 전연숙 팀장님이 국장이 돼도 계속 이 팀을 계속 가져갈 거냐. 전연숙 국장님이 본부장이 되면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팀이 부피가 더 커져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거냐. 아니면 요 정도 규모로 또 나눠져서 운영이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통합해서 뭉치는 것이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현숙 팀장님이 규모 커지다 보면 지금 정도의 전현숙 팀장님 정도 규모가 되는 파트너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또 분리를 해서 또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팅에는 신규가 들어온다 하면 용도가 바뀌지만 사업자 미팅을 했을 때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뜻이 안 맞으면 들어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목표를 가지고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카톡방도요. 어느 정도 그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카톡방이 있다면 꽤나 들어오기 힘든 카톡방이 또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진짜 사업자 카톡방. 거기에는 뜻을 이미 함께하는 사람들이 됐을 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고민하고 있는 상태는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조직이 이런 팀 미팅을 할 만큼의 파트너가 없을 때도요. 이렇게 운영을 할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팀을 이끌만한 자질을 갖추도록 사업 초기부터 각별히 자기 개발에 힘써야 돼요. 조직이 생기면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없을 때 할 것을 미리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나중에 내 팀원이 생겼을 때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조금 더 다듬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시스템을 다듬을 필요가 있고요. 자꾸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게 시스템을 만들면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너무 분다 보면요. 복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복제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안 되겠죠, 복제가. 그래서